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물리전자공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물리전자공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은 반도체 내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우리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배웠었죠. 결정 구조가 고체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이라는 반도체가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챕터 2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양자역학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 지식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었던 결론은 전자가 어딘가에 속박되어지게 되면은 전자의 에너지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레벨만 가지도록 양자화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더 확장하여서 챕터 3에서는요. 에너지 밴드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는 반도체 결정 구조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전자들은 원자 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기적인 위치 에너지 상황에 속박되어지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들이 양자화되게 되고 이러한 전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양자화된 에너지 레벨들이 모여서 어떠한 에너지 대역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 밴드가 되겠고요. 반도체 내에서는 수많은 에너지 밴드들이 생성이 되고 그런 밴드들 중에서도 반도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두 개의 중요한 밴드, 밸런스 밴드 그리고 컨덕션 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챕터 4에서는요. 드리프트 커런트를 계산하려고 해봤더니 전자와 홀의 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챕터 4에서는 전자와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 챕터 5에서는요. 전자와 홀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가속할 때 그때의 속도, 즉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구해보고 또한 디퓨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퓨전 커런트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거나 빛을 쪼여줬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엑세스 캐리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았고요. 엑세스 캐리어의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해 보았습니다. 또한 드리프트 커런트, 디퓨전 커런트 그리고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고 이러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앰비폴라 트랜스포트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반도체 내에서 전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전자들의 행동을 기술할 수 있는 많은 방정식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제가 강의 첫 시간에 결국은 우리가 이번 학기 하고자 하는 것은 반도체라는 고체 내에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도대체 전류가 얼마만큼 형성되는지를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이 과목에서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만 결국은 한 번도 전압을 인가한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죠.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전류값을 계산하려는 시도 역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다음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은요. 결국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 반도체 소자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칼도 갈고 재료도 썰고 냄비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물리전자공학 강의 내내 준비 과정만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큰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각을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흐릿한 느낌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조금만 참고 여러분들이 다음 기초반도체공학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쓰려고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라는 것이 바로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다음 기초반도체공학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번 학기에 힘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자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